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로 발걸음을 재촉했던 아침이었습니다. 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찬바람은 옷깃을 여미면 되겠지만 마음을 춥게 하는 시린 바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퇴거 위기에 놓인 45년 된 헌책방과 연탄값 인상에 울상짓는 달동네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10월 13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45년 역사의 공시책방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옆에 지어지고 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아이들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겨울을 앞두고 연탄 가격 인상으로 벌써부터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는 달동네 주민들을 만나봅니다.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을 맞아 이번 주말 서울 곳곳에서 지구촌과 전통을 테마로 한 가을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서대문구 신촌에는 90년대부터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헌책방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최근 퇴거 명령을 받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대문구 창천동의 공시책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 주변으로 책들이 많이 쌓여 있네요. 이 보통의 서점과는 다른 모습인데 먼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곳은 경희대 앞, 청계천, 그리고 광화문을 거쳐 지난 1995년에 현재 이 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곳에는 전문 서적과 사전뿐만 아니라 수만여 권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고요. 또 한켠에는 LP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 2013년에는 특색 있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그런 오래된 책방 같은데 최근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 건물주가 보증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월세를 1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예. 책방 측은 갑자기 오른 임대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아 20년간 생업을 이어온 곳에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예, 임대료가 지금 한 2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새 건물주와 합의는 이루어진 겁니까? 네, 아직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달 21일 서울 서부지법은 명도 소송에서 건물주의 승소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는 책방 측이 항소심을 진행했는데요. 예. 책방 측은 건물주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건물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이 오 기자가 나가 있는 그 서점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혹시나 좀 서울시가 보호해주거나 지원해주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네, 먼저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시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나 전시물, 특색 있는 장소를 보존한다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예. 하지만 현행상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은 돼도 이곳을 보존하는 것은 소유주에게 직접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문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건물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나 법적인 보호 방법은 없는 거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책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책방의 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곳에 워낙 많은 책들이 있고 또 단기간 내에 마땅한 장소를 찾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책방 측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이곳에서 영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대문구 창천동의 공시책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책방이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미래유산이 하나 없어지는 건데 여기에 제2, 제3의 공시책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 연결해봤습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옆에 대형 사립 유치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승하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3차선 도로변에 대형 사립 유치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앞엔 인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1차선뿐입니다. 아이들의 승하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원래 건물 뒤편 주택가에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바뀐 겁니다. 교통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아들이 300명 이상이 여기에 다닐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셔틀이 10대 이상 다니게 되고요. 만에 하나 유치원 원아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참 그건 가슴 아픈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도로는 전 구간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턴은 도로가 끝나는 900m 정도를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치원 앞 도로는 비탈진 경사로로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 아이들의 등 하원을 위해 여러 대의 통학버스가 차선을 막아서면 중앙선을 추월할 수도 없어 교통 혼잡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애들을 지금 이 도로변에서 내리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팀이 유치원, 다른 유치원 차량도 여기 통행을 하는데, 그리고 학교 셔틀버스도 지금 통행을 하는데, 저 두 개의 노란선을 우리 보고 넘어가라는 소리잖아요. 주민들은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인허가를 하지 말아달라며 교통개선 사업과 주민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인허가를 맡고 있는 구청 건축과에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해결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유치원 시설 안전 관리 매뉴얼에 유치원 내에 승하차와 대기 장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인가 심사 기준에 승하차 시설 관련 사항은 없다며 유치원과 주민들이 원만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유치원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민들과 아이들은 교통안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가을비가 내린 뒤 날씨가 불쩍 쌀쌀해진 가운데 벌써부터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빈곤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민 대다수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700여 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0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연탄을 지원받고는 있지만 한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100장 줘서요. 근데 저것이요. 이거? 가남도 없지. 헐습지 이제 못 되면 어찌 것이오. 애께서 쫓아서 떼다 말다 그래야지. 줄 때만 또 떼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연탄은행 전국협의회는 정부가 현재 장당 600원 하는 연탄 가격을 올해 17%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탄은행 측은 여기에 배달료를 더하면 최대 900원까지 오를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정당 대략 겨울을 나는데 96만 원이라고 하는 거의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 연탄을 사용하는 데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월소득 2, 30만 원으로 사는 가정에서 그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연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그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올해니까 올해 중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지금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한편 연탄은행 측은 연탄 가격 인상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최근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 사업과 차별성을 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특히 중랑구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 최초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로 주목받은 면목동 우성주택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지까지 김동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랑구 중화동에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4년까지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이후 뉴타운 사업이 무산되고 이곳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근엔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면서 사업의 속도도 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226세대, 지상 15층에서 20층 2개 동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되는데 서울시 최대 규모인 동시에 공공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새 집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부녀회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도 우리 스스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합심해서 빨리 지차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20여 곳으로 이 중 중랑구에서 4곳이 추진될 만큼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호 가로주택 사업지로 이목을 끌었던 면목 우성주택의 경우 한 차례 시공사가 바뀌는 부침을 겪었지만 올해 2주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2곳의 사업 역시 내년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한 편이고요. 기존 건축물들이 노후화가 돼서 사용하는 데 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라면은 기존 건물, 노후된 건물은 좀 개선이 될 거고요. 주거 환경도 조금 더 쾌적하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선두주자로 나선 중랑구. 앞으로도 구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용산구 3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10층에 거주하던 20대 대학생 김모 씨가 5층 난간으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방 일부가 불에 타 1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식용유에 불이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들은 이 궁등의 문화 관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종로구에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에게 문화 해설을 해주는 특별한 해설사가 있다고 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창경궁. 지팡이를 짚은 시각장애인 40여 명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고궁 관람을 도와주는 건 문화관광 해설사. 손으로 직접 창의 무늬를 만져보게 하고 궁 안에 자란 나무의 모습도 직접 팔을 꺾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창경궁의 옛 모습과 가을 정취를 느껴봅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젊었을 때 와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니까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시니까 여기는 어디고 어디다 다 얘기해 주시니까는 그게 진짜 좋아요. 재미난 입담으로 인기 만점인 해설사 정정근 씨도 이들과 같은 시각장애인입니다. 40이 넘어 시각을 잃어 시각장애인들의 답답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하기 위해 노력 끝에 문화해설사가 됐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좀 만져보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종로구 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32명. 장애를 넘어서 또 다른 장애인들과 문화 향유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 길었던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처럼 어려웠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런 명절 후유증을 달래줄 다양한 축제가 이번 주말 도심을 가득 채웁니다. 축제 현장에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축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인이 모이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지구촌 퍼레이드. 31개 팀 1000여 명으로 구성된 퍼레이드단이 이색 공연과 치어리딩 등으로 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비보이 배틀과 밴드 페스티벌 등 외국인과 젊은 층을 사로잡을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유명 셰프들의 요리 경연과 이태원의 멋을 알리는 패션쇼, 윤도현 밴드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도 축제의 화려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패션쇼도 할 거고요. 또 우리나라 그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고, 장르마다 분야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지구촌을 맛봤다면 노원구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노원 탈축제가 13일과 14일 노원역 일대에서 열립니다. 노원 탈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 역시 탈 퍼레이드. 6천여 명의 주민들이 2km가 넘는 거리를 탈을 쓰고 행진하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 밖에도 탈 마당극과 탈 가요제 등이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펼쳐지는 시간 여행. 6천년 전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강동 선사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곳 역시 거리 퍼레이드가 백미. 맘모스와 공룡, 시조새 등 각양각색으로 치장한 주민 1,600여 명이 나섭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진행되는 신명나는 춤파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여자와 관람객 모두가 선사시대의 한 부족이 돼 토요일 밤을 불태울 예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 지난 연휴의 아쉬움을 달래줄 도심 속 축제가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초구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생활 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형 뮤지컬부터 다양한 안전 체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누구 유치를 도와줄 친구 없을까요?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모은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뮤지컬이 시작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와 가스 등을 소재로 한 생활 안전 교육입니다. 뮤지컬에서 나온 내용을 퀴즈로 다시 배워봅니다. 자, 정답 뭘까요? 아는 친구 손 번쩍! 두 번째, 2번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 정답! 잘했어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발사해 가상의 불을 꺼보는 소방 교육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안전 체험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위급 상황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은 인기입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있는 힘껏 가슴 압박을 해봅니다. 어린이들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쉽게 교육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년에는 번역별로 반포, 서초, 양재, 광백군으로 4번에 걸쳐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뮤지컬부터 다양한 안전 체험도 해볼 수 있었던 어린이 생활 안전 교육. 위기 상황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의 역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내후년 위례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복정역이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데 이에 걸맞게 역명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이 환승하는 복정역입니다. 오래전 인근에 보구물이 있었다고 해 복복자에 우물정자를 써 복정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1994년 개통 당시에도 주변은 민가가 없었던 벌판 지역. 역 주변 성남시 복정동에 주택이 몇 호 있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 복정. 하지만 최근 복정역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여기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행정동으로도 송파구 위례동에 속해 있는데 성남시 복정동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까지 들어설 서울 동남권의 관문에 성남시 행정동의 이름이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내후년 위례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일대 거주 인구는 5만여 명으로 늘어나는데 복정역이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의 중심인 만큼 주변 환경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위례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 지역 일대가 스마트 복합 도시가 형성되니까 형성되고 또 우리 서울시의 관문으로서 모든 여건에 걸맞게 복정역이 우리 서울시 명칭으로 위례역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 특위는 역명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내용이 정리되면 자치구와도 공유해 역명 변경과 관련된 계획을 총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5년 한 차례 불어된 바 있는 복정역의 역명 변경이 이번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중요한가? 역사적인 가치 보존이 중요한가? 예전에 사라지는 한옥들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나는 오랜 가게들을 취재할 당시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생각들입니다.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줄 수 없는 문제지만 오늘 공시 책방을 보니 미래 유산도 결국 임대료를 이기진 못하나 봅니다. 헌집 줄게 새집다오를 노래하던 소년. 어른이 된 뒤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어쩌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을 또 다른 두꺼비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